네, 안녕하세요. 열리라는 ABO S공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과 궁금해하시는 어떤 점에 대해서 좀 같이 재밌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좀 많이 겪었던 건데 대부분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답은 파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가지 개 종류가 있어요. 개판입니다. 그죠? 아유, 개 같아. 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개는 약 400여 종이라고 합니다. 이 400여 종의 개 중에 진짜 무서운 개 종류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개 종류를 아시는 분? 셰퍼드? 불독? 도베르만? 아니죠. 넌센스입니다. 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번 물리면은 헤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접해보신 다음에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판매라는 인식은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쪽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판매가 가장 익숙했기 때문에 판매 쪽으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방문 판매라는 형식으로 초기에 가장 많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영역 중에서 방문 판매로 들어오니까 판매라는 인식이 좀 심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릅니다. 네, 판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릴 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불법 피라미드. 그냥 피라미드 말고 불법 피라미드, 이게 가장 이슈가 됐었습니다. 불법 피라미드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물건의 가치를 부풀려요. 제대로 된 가치가 아닌 물건에 그 가치를 부풀려서 제대로 된 가치를 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치를 서로 통용시키니까 일단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 그런 안 좋은 물건을 통용시키는데도 뭔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 많이 붙어. 그렇게 돼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면은 자꾸 안 해도 될 일들을 해야 되고 안 맞춰야 될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불로소득 같은 거. 누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벌어. 이런 이익의 배분이 누가 봐도 한쪽이 억울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불법 피라미드로 보시면 돼요. 피라미드는 신성한 거죠. 이집트에 가면 굉장히 신성이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이 붙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붙으니까 불법이 붙은 거예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불법 피라미드,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시기에 같이 나온 게 여러분 다단계 판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단계 판매는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합법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랑 피라미드 판매랑 반문 판매랑 비슷한 시기에 다 많이 헷갈리세요. 근데 이 다단계 판매는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단계 판매를 찾아보면은 영어로 멀티 레벨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멀티 레벨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약간의 혼용돼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다단계 판매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마케팅이란 개념보다는 판매란 개념이 들어갔죠. 합법적이지만 그 단어에 포용되는 의미가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다른 의미지만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원래는 다단계 마케팅인데 다단계 판매라는 이 의미의 혼선 때문에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거다라고 자꾸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게. 마케팅이 무엇냐 라는 걸 알고 가면은 판매와 다른 거구나 라고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은요 사전적 지식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활동, 시장조사, 상품계획, 선전, 판매 촉진 따위가 있다. 이 판매 촉진 따위라고 하는 거에 판매가 포함됐을 뿐이에요. 판매가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제품을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활동이 원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포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익숙한 판매에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고 있는 마케팅도 판매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전반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전적인 설명보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재화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가장 막강해요. 그래서 생필품 이런 것들이 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재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유 스토리라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유도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화의 한 종류로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유 스토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우유를 사 먹는 소비자예요. 이 소비자면은 그냥 소비 활동은 매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제 루틴은 운동을 하고 근처 마트에 가서 500원짜리 우유를 사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별반 다름없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500원짜리 우유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이제 운동을 하고 마트에 들려서 우유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마트가 내가 단골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내부 수리 중 내부 공사를 좀 좋게 한다고 일주일간 쉰대요. 그럼 어떡해? 나는 우유를 안 먹고 포기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마트 가면 되잖아, 그죠? 다른 마트가 내가 집에 가는 길이 없었을 뿐이지 분명히 다른 마트는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마트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다 보니까 근처에 몰랐던 A마트가 있는 거예요. 이 A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 먹으려고 딱 갔더니 우와 350원이야. 대박인가요? 여러분, 싸면 무조건 좋다고 사시나요?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엔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싸면은 싼 만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의심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싸다고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트에 가서 우유가 있긴 한데 350원이니까 조금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 주인이 제 눈치를 봤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마트는요 우유를 사시면은 만약에 맛이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100%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주 좋죠.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주는 것도 맞고, 뭐 문제가 있어도 바꾸는 데는 좀 꺼림직한데,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먹어보고 맛이 없거나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준대. 이러면 가격이 싸도 한번 먹어볼만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350원 우유 값을 지불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딱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단골 고객이 되시면은 지금과 같이 다른 가게보다 한 30% 할인된 가격에 우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오실 때마다 우유를 구입하면 그 우유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100% 환불하는 만족 보증제를 저희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좀 특이한데, 저희는 350원인데 200원당 쿠폰 한 장씩을 드리는데, 그 쿠폰을 1000장을 모아오시면은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요. 근데 이 마트는 그렇게도 굴러간대. 어쨌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나는 루틴하게 운동을 하고 매일 우유를 먹는 사람이야. 그런데 옆 가게보다 조건이 너무 좋아. 그리고 1000장이니까 약 3년 동안 꾸준히 먹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존 마트에 가겠어요? 아니면 마트를 바꾸시겠어요? 그렇죠. 마트를 바꿔본다 이거죠. 그래서 마트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혜택이 너무 좋아서 바꿨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다가 같이 운동하는 형을 만난 거예요. 그 형도 똑같아요. 운동을 하고 우유를 사 먹는 소비자야. 똑같은 소비자야. 근데 형도 나랑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내부 수리 공사는 그 마트에 가겠죠. 그래서 형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받았던 정보를 그대로 전달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형이 그렇죠. 어차피 기존 마트에 가봤자 공사하고 살 수 없다는 정보도 알았어. 그러면 형도 우유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먼저 정보를 알았던 내가 알려주니까, 그래 내가 형한테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관계도 없이 친한 관계야. 그러니까 나를 믿을만 하잖아. 그래서 형도 그 정보를 받고 바로 A마트로 간 거죠. A마트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조건이 적용돼요. 그러면 형도 우유를 먹게 되면은 똑같이 저랑 같은 쿠폰 한 장을 받게 돼 있어요. 형도 나쁠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다가 점심때 이제 외출했는데 점심때 운동하고 오는 친구를 만난 거야. 이 친구도 운동을 하고 항상 우유를 먹어. 그럼 이 친구한테 정보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래서 똑같이 정보를 나눠줬어요. 그럼 이 친구도 굳이 헛걸음해서 기존의 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트 가서 어떻게 되죠? 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혜택을 받겠죠. 이 친구도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 200원당 쿠폰 한 장씩 받은 거예요. 뭐 손해보는 사람 없죠. 똑같이 좋은 조건으로 우유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형이나 친구는 기존 마트에 갈까요? 아니요. A마트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도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A마트에 왔어요. A마트에 와서 똑같이 350원 주 우유를 먹고 쿠폰 한 장 받아서 집에 가려고 해. 근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뒤통수에 뭐가 따끔해.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 어제 우리 집에서 우유 매출이 3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총 매출을 따져보니 1,05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마트는 규정상 200원에 한 장씩 쿠폰을 고객에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로 따지게 되니까 쿠폰이 5장 중에 어제 고객님하고 다른 두 분하고 나올 때 2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저는 고객님한테 드린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오신 고객님 형하고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고객님한테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줘야 될 거는 누구를 줘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고객님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더니 저한테 쿠폰 2장을 더 주는 거예요. 대박.
그죠? 야, 나는 그냥 매일 한 장씩 봐서 3년 동안 모아서 해외여행 가도 너무 좋아. 근데 마트 정책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들 정보를 알렸더니 정보를 알린 거에 대한 그 이득이 나한테 또 온 거야. 그럼 나는 우유 한 번 먹을 때만 이제 오늘부터는 3장씩 쿠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정도 만에 해외여행 갈 거를 얼마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3분의 1 기간인 1년 정도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너무 좋죠? 야, 그러면 다 그래요. 그럼 나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건가? 아니죠. 만약에 친구가 나는 형하고 친구한테 알렸는데 친구가 친구의 친구 지인들한테 3명, 4명 더 알렸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쿠폰이 남겠죠. A마트에서는 남겠죠. 그 남는 거를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알렸다는 정보에 의해서 친구한테 4장이든 5장이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보다 더 빠르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먼저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많이 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여기서 A마트가 좋다고 해서 A마트의 우유를 물건을 떼어다가 형하고 친구한테 팔았나요? 전 절대 팔지 않았어요. 마트는 마트대로 기능을 하고 그 마트의 좋은 정보를 저는 단지 좋은 정보만 공유했을 뿐이야. 근데 사고팔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내가 다른 마트에서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일어나. 그 과정 속에 혜택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소비자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유일하게 소비가 이윤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비가 이윤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와 이윤은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파는 거와 사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거다라는 좀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소비 활동을 하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과 프로세스를 가진 곳에서 내가 이윤으로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나나 형이나 친구는 일반적인 소비자예요. 다른 거를 특별히 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사람을 골라서 만나가지고 이걸 전달하겠어요? 아니요. 우유를 먹고 싶은 사람, 먹는 사람은 누구나한테 알려가지고 이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나 형이나 친구나 여기서 손해본 사람이 있나요?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누가 판단해도 좋은 혜택을 전부 다 같이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윈윈이 가능한 마케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요, 한 번 더 들으세요. 예, 한 번 더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찾아뵐 테니까 그때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시고 좀 찜찜한 어떤 그 새끼 선입견들, 새끼 편견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정보로 한번 다가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여러분들의 수입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